여러분의 오늘은 행복하신가요? 그럼 내일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난 두 번의 시간에서 저는 정해진 미래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는 미래를 위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의 독서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이 책입니다. 정해진 미래. 오늘 이 책의 3부, 세 번째로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 이 책에서 제가 뽑은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미래는 이미 정해졌다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 책은 제목이 일단은 좀 도발적이죠. 정해진 미래. 이 미래는 이미 정해졌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책의 저자 조영태 교수님은 다른 각도로도 얘기하죠. 정해진 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뭘 좀 준비는 하면 미래는 바뀔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이신 분이 미래를 위한 대책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몇 대목을 소개해 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를 위한 대책, 첫 번째는 뭐냐, 다운사이징에 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다운사이징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오로지 출산율을 어떻게든 높이는 데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과거의 출산율만 떨어뜨리면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것과 흡사하다. 그러나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하는 것보다 다운사이징이 되었을 때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지금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미스매칭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고민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국가와 사회와 어떤 정책의 어젠다가 저출산을 막는, 즉 출산율을 높이는 거에만 이렇게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우리가 거의 뭐 10여 년 넘게 해왔지만 출산율이 높아지냐는 거죠. 안 높아지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것만 붙들고 계속 거기다만 집중하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인구가 줄어든다면 그 줄어드는 것에 맞춘 어떤 우리의 어떤 시스템을 고민하자는 거죠. 줄여지면 줄여지는 거에 맞춰가자는 게 저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준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금 준비를 시작하라는 건데 5장이 뭐냐면 작고 안정적인 한국을 준비하자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인트로에 뭐라 써놨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구 문제를 풀어갈 골든타임은 길지 않다. 정부와 민간, 개인의 지혜와 결단이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이 밟아왔던 인구 쇼크를 뒤따르게 될 것이다. 아니, 우리의 현실은 지금의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 오늘의 위기를 이겨내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보험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느끼는 대목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214페이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례로 보험회사는 고용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설계사들이 줄고 있다. 각 생명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들을 모두 합하면 2015년 말에 약 10만 2천여 명이었는데 이는 2012년에 비해 약 12% 줄어든 수치다. 그뿐 아니라 설계사들도 고령화되고 있는데 2007년에서 2015년 사이에 30대 설계사의 비중은 38.5%에서 20.3%로 줄어든 반면 50대 설계사의 비중은 12.0%에서 29%로 증가했다. 이 말은 곧 새로 유입되는 설계사도 없다는 뜻이고 또 신규 고객도 없다는 말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즉 이미 이제 변화는 시작됐고 다운사이징이 됐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인구 대책을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저출산을 복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비판적이다.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복지보다는 차라리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나는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득이 안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즉 조영태 교수님은 우리가 이런 어떤 고용의 문제를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출산의 개념을 뭘로?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관점을, 인사이트를 좀 바꿔야만 출산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복지의 관점으로 봐서는 이게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내리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보면 결론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작아지는 사회에 맞는 체질을 만들자, 이게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대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정해진 미래에 대한 생존 전략을 짜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책의 결론을 겸하여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크게 세 가지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첫째, 인구 정책은 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구와 관련된 정책은 이주, 건강, 사회 및 경제 개발의 영역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인구 정책은 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도, 개인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249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미래에 적합한 사회 구조를 마련하자. 즉, 둘째, 크기를 다시 키우려고 노력하기보다 다운사이징을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반등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밝지 않은 전망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정해진 미래, 즉 작아지는 사회 규모의 우리의 제도와 문화 그리고 인식까지도 큰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이즈에 맞게끔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252페이지에 10년 후 제도약은 가능하다. 셋째,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기만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이유는 최소한 두 가지다. 하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정해질지 알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인구는 사회의 변화를 결정하는 데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밝힌 것과 정반대로 희망적인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인구 변동은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이므로 여기에 조화되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인식이 뒤따른다면 그 가능성은 현실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준과 준거를 현재가 아니라 변화될 미래로 삼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 준비는 정부나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필요하다. 저는 이 결론이 와닿습니다. 이 제목이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것 같아요. 미래는 정해져 있다. 인구학자가 볼 때 미래는 점차 인구의 수는 거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과 개인적인 노력들은 바꿔야 한다. 바뀌어지는, 다운사이징 되는 그 사회에 맞게끔 우리의 체질을 바꾸자. 이게 이 책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 정해진 미래라는 책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 오늘 내용은 괜찮으셨어요? 앞으로도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분은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 좌우에 있는 관련 영상과 추천 영상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